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느냐? 그리고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한 명이 알아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월세까지 꽂아주니까 너무 편한 빌딩 있죠. 그 빌딩이 바로 메디컬 빌딩입니다. 메디컬 빌딩. 의사. 대한민국에서 상위 원티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직군. 그 의사한테 월세를 받는 건물주라는 그 파워. 진짜 건물주 뽕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는 게 메디컬 빌딩의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디컬 빌딩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들어보시면은 아주 큰 수십억, 수백억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메디컬 빌딩이 왜 위험할 수도 있느냐? 왜 그 안정적인 임대 세팅이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느냐를 말해보면은 첫 번째, 사실은 이 메디컬 빌딩의 건물주는 건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건물주는 그 메디컬의 의사, 대표 원장, 그 의사가 실질적으로의 건물주일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메디컬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면은 자기가 아무 베이스가 없잖아.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는 병원이 잘 될지 안 될지 혹은 이제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근데 병원이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이제 차트가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차트가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이 병원은 그 지역에 있는 수요들,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이터가 다 있는 거야, 차트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병원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옆 건물로 가도 되고 그 옆에 있는 건물로 가도 되고 어디든지 점프해도 이 차트에 의한 수요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이제는 이 메디컬 빌딩에 있는 의사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선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옷을 입은 거야.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존의 메디컬 빌딩의 건물주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뭐 병원에 돈을 많이 발랐으니까 도망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장비 다 뜯어갖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리고 차트가 이제 쌓일 정도로 병원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올라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특히 이제 척추관절 이렇게 통임대로 건물을 다 쓰는 척추관절 병원이나 아니면은 건보 수가형 동네 건강검진 다 그냥 받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병원들은 이미 건물주보다 사실 돈이 더 많습니다. 대표 원장 밑에다가 페이닥터 쫙 깔아놓고 의사가 한둘이 아니야. 그냥 걸어 다니는 그냥 기업이야, 기업. 그 정도 급인데 건물주는 자기가 이제 월세를 받는다는 거에 뽕에 취해갖고 자기가 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의사는 건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 병원이라는 거는 그냥 돈 복사를 하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차트까지 쌓이면은 병원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주변에 땅을 찾습니다. 주변에 병원하고 그렇게 거리가 안 멀어. 뭐 100m, 200m, 한 300m 안쪽에다가 주차 가능하고 건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아예 메디컬 빌딩은 자기가 지어서 그쪽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주위에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그 밑에 이제 상가를 분양을 할 때 뭐 2층이나 3층 한중 라인은 그냥 통으로 다 갖다 그냥 분양해서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 건물 신축 부지가 나왔는데 그 시행사에서 전략적으로 이 원작한테 컨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거니까 이쪽으로 점프해서 와라. 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10년 임대 써주겠다. 이래버리면 이 차트가 쌓인 원장은 선택지가 많은 거죠. 어디든지 점프할 수 있고 변수가 있는데 이 건물주는 지금 새 받아 먹느라고 자기한테 리스크가 다가오는지도 몰라. 이 메디칼은 어딘가로 점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메디칼 빌딩의 건물주는 이러한 구조가 천년만년 갈 줄 착각하고 있는 거다. 위험은 다가오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이 메디칼 빌딩에서 이 메디칼 의사가 딴 데로 점프하거나 빠져나가는 순간 건물이 바로 그 통공실이 돼버립니다. 한 달에 월세가 3천, 4천 나오던 건물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어떻게 되겠어?
한 달에 3, 4천 어떤 소비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디 딴 데다가 뭐 투자를 했던지 대출을 일으켰던지 한 달에 3천, 4천이 어디 쭉쭉 빠지는 소비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한 달에 3천, 4천을 어디선가 만들어 와야 하는 구조가 돼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빨간불 켜지는 거죠. 긴급사태야. 119 불러야 돼. 병원 가서 누워야 할 판이야. 건물주가. 근데 이러한 사정, 내가 나가면은 건물주가 이렇게 된다는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그 메디컬 빌딩에 들어와 있는 메디컬 의사. 머리 좋죠. 이 사람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딜을 쳤을 때 건물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딜을 칠 때는 괜히 건물주 썩내게 해갖고 월세 올라가는 상황을 안 만들죠. 이미 점프할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보다 더 자기한테 이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때 건물주가 받냐 안 받냐 보고 배짱 부린다. 안녕 난 간다 하고 바로 옆 건물로 점프하는 거예요. 건물주는 내 건물 아니면 안 될 줄 알지만은 이미 점프할 여지를 다 보고 딜을 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배짱 부리다가 통으로 건물이 공실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건물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 의사한테 월세 받던 건물주는 한마디로 이 뽕이 장난이 아니야. 일반적인 건물주보다 어깨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실이 됐다. 그러면은 어중이 떠중이 뭐 고깃집, 곱창집, PC방, 당구장 이런 거 받을까요? 안 받지. 현수막 큰 거 걸어놓고 메디칼 통임대만 받는다. 난 의사만 받는다. 나는 의사를 내 밑에 깔고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시한 거 안 받는다라는 걸로 1년, 2년, 3년, 5년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까지 갑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셔. 상속 구조로까지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메디컬 빌딩이 망하는 구조를 한번 보신 분은 이게 메디칼이라는 게 안전빵이 아니라 한번 터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구조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메디컬 빌딩이라는 거는 건물 처음에 지어졌을 때 이제 메디컬로 세팅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상권에서 검증이 안 된 빌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상가의 그 지역 로컬 기반에 의한 수요들에 의해서 이 상가의 임대 세팅 값이 검증이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우리가 아쉬워서 가는 거니까 입지가 좀 빠져 있어도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병원의 입지는 상가로서는 검증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통으로 공실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빌딩은 건물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반인 눈에는 이렇게 얇은 보호막이 하나 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아, 이거는 병원 건물이었지 라는 프레임이 이 건물에 딱 씌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임차인들이 과거에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자기 업종을 들어가서 돌파하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프레임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병원 건물에 고깃집이 들어가는, 물론 건물주는 받아줄 생각도 없겠지만은 임차인도 병원 건물에서 자기가 고깃집을 하겠다, 병원 건물에서 당구장을 하겠다, 병원 건물에서 노래방을 하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요 자체가 접근도 안 하고 건물주도 나는 통임대 의사만 받는다, 메디컬만 받는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메디컬 빌딩은 한번 임대가 깨지면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상속으로 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의사라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야. 건물도 늙지만은 의사도 늙습니다. 나이 든 의사, 늙은 의사도 리스크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나와 있는 메디컬 빌딩이라고 딱 가봤는데 원장도 지금 건물하고 비슷해,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원장도 접을 생각이 만연한데 누가 메디컬이라고 브리핑해서 판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건물의 나이도 문제지만 그 의사, 원장의 나이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의사들도 계속 시장으로 나와요.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계속 나오니까, 전에는 의사 한 명이 그 지역의 상권을 거의 뭐 독점을 했는데 지금은 한 상권에 의사가 2명, 3명이서 싸워. 젊은 의사들이 계속 치고 나와. 젊은 의사들도 개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뭐 병원에 있을 거야. 페이닥터도 한두 번이지. 지금 나이 먹고 페이닥터 어떻게 해. 개원하러 나오는데 물론 그 기존의 오래된 원장들은 차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차트를 뺏어오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개원이들은 일단은 장비가 좋아. 새 장비야. 인테리어도 새 거야. 그리고 간호사도 다 이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요즘은 병원 위로 안 올라갑니다. 1층에다가 상가 하나를 따든지 아니면 1층은 전체를 임대를 하든지 1층에서 접수를 받든지 1층에서 직통 구조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옛날에는 환자들이 아쉬우니까 위에 있던 어디 있던 우리가 찾아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앞에서 내가 잡아버리겠다라는 구조로 젊은 의사들도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나이 든 원장들은 차트가 있고 새로 개업하는 원장들은 차트가 없으니까 그 차트를 뺏어오는 방법은 바로 입지, 병원 입지가 아니라 상가 입지까지 가서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는 끈성을 더 높여서 그 차트를 가져온다. 그리고 좋은 장비와 젊은 실력, 싹싹한 서비스, 아름다운 간호사 이런 걸로 지금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저기 건물에 4층, 5층에다가 병원을 차려놓고 딱 있으면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야. 앞에서 다 끊어먹어. 그래서 의사도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보니까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면은, 특히 지방은 더 그래. 원장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들이 메디컬 빌딩의 소유자야. 연합이지 거의.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빌딩을 내놓고는 메디컬 빌딩이다. 우리가 월세를 낼 테니까 이 건물을 사라. 근데 막 수익률이 말도 못해. 8%, 9%, 10% 막 이래 막. 이런 수익률이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지방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메디컬 빌딩이니까 이걸 사면은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이 건물주는 바지 건물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원장들이 자기네 머리 위에 건물주라는 보호막을 하나 씌워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원장들이 책정해 놓은 거죠. 물론 계약서는 있을 거야. 근데 그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원장들은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겠죠. 근데 그 조건은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조건일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은 건물주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왜? 이 원장들이 나가는 순간 건물은 빵원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지만 원장들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원장들이 만들어 놓은 셋업에 걸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메디컬 빌딩이라는 거는 사실상 누군가의 기획 그리고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팅된 메디칼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빌딩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 소비자, 뭐라 그럴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를 가장 꼭지에 잡는 그런 구조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건물을 비싸게 사는 사람, 하지만 이 구조는 영원히 가지도 않고 앞으로는 우하향만 예정돼 있는 그런 건물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컬 빌딩은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 그 내막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지금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메디칼도 그렇고 타옥이던 어떤 통임대 형태로 임대가 세팅되어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검증이 안 돼 있고 임차인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가 통임대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관리가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쓰니까.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는 게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 지역 상권 기반으로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층별로 임차인이 다 틀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게 있잖아. 관리하려면 불편하잖아. 물론 연면적이 사이즈가 되면 관리인 할아버지를 하나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건물은 선택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통으로 나오는 리스크는 어떤다? 평상시에 관리할 불편함이 없지만은 그 불편함이 한 방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디칼, 통건물 이런 거는 판단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